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보통 주식하는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시잖아요. 종목을 하나로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 가지 종목을 분산을 하는데, 종목 분산을 하는 이유는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주식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뭐 오늘은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며칠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지만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보이는 것도 이 SH에너지학 같은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그 시장하고 좀 거꾸로 가는 흐름을 보였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담아두고, 뭐 기술주, 보통의 기술주 담아두고, 뭐 때로는 뭐 다른 성격의 거. 그러니까 섹터와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종목들을 담아서 분산을 한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다른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예로는 수익을 보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이거라도 하면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좋아 보이니까 막 담았다가 한 번에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자, 이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죠.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를 어니스트님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오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인트로에서 말씀해주신 그 예제 상황 너무 잘하시는 분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라도 하면 정말 잘하는 건데 네. 그냥 진짜 대중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비교한다면은 뭐 잘하는 거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을 잘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저희가 채워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반은 알고 반은 좀 비어져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근데 제 경험에는 실제로 저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초반에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야전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처럼 똑같은 비슷한 패턴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은 이 분산에 대해서 개념을 섹터 아니면은 산업 분야 이걸로 좀 딱딱딱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좀 스타일도 보일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섹터 산업 분야가 명확하게 다르죠. 그러면서 섹터 산업은 다 나눴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게 다 그 중에 대표주인 대형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매한 시점은 거의 다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해요.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돈이 같은 시점에 생기거든요. 뭐 계좌에 돈을 넣었든 아니면은 매매가 잘 됐든 뭐 했었을 때 계좌에 돈이 풀리는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돈 많아졌으니까 그걸 한 번에 쫙 뿌리게 되면 산업으로 나눠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뿌리는 그런 시작. 여기서 이제 디테일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돈이 회수되는 시점도 또 비슷해집니다. 1억이란 자금이 있으면은 1억이 시작돼서 나오는데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형주라는 종목을 선택하고 이 산업은 다르더라도 각각의 종목의 흐름이 얼추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걸로 닮아 있는 애들로, 내가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기호껏 고르게 되면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많이 채워져 있더라. 본인은 잘 인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클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드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형주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지수에 강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서 그냥 쭈르르르 하락을 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비슷한 정도의 손실을 보일 거고, 회복하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급등주만 쫓는 사람들.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뭐 급등주 위주로 넣어놨다면,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작 시점은 다 다르죠. 돈이 있을 때 급등주 타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딱 매수를 하다가 종목이 꺾여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보유가 되니까 사실 어느 시점에 갔든 간에
이 위에서 물려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팔아서 계좌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계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흘러내린 것만 보유하게 되니까 계좌는 어때요? 종목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만 계좌에 쌓여 있게 되는. 그러면은 똑같이 1억이 있을 때 이 돈은 언제 어떻게 회수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이 회수되려면 항상 마이너스 P 보면서 나와야 되고, 이거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짜증난다, 버려 하고서 돈 빼오고 그걸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릴레이처럼 바톤 터치되는 요런 상태. 이게 이제 저희가 클럽을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처음 상담을 받고 본인의 계좌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를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클럽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좌가 나름 깨끗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하고 몇 년 하신 분들이 클럽에 오는 경우를 보면은 좀 두 부류인데 그 두 부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대부분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인 주식 위주로 막 일시적으로 쭉 담아놨다가, 그것도 뭐 사실 대중업계 담긴 하는데 뭐 그런 주식들 위주로 담아놓으니까는 지수가 이제 깨지고 상황이 바뀌면서 대체로 막 뭐 마이너스 15% 정도, 막 많으면 20% 정도, 이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런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이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오랜 기간 물리는 거죠. 그리고 회복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느껴져서 상담을 받는 분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급등주나 테마주 위주로 포트를 막 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마이너스 40%, 50% 막 이런 종목들이 되게 대중업계 여러 개, 막 어떤 분은 막 50개, 100개 막 이렇게 물려서 오는 분들도 있고, 요런 케이스 이제 딱 두 부류가 이제 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더 많이 물렸으니까 못한 거고 이 사람은 덜 물렸으니까 잘한 거다? 저희는 또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그거로 어떻게 보면 그 미래가 정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저는 매매 대응으로 좀 더 구분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동일 섹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매매로 다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나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매매 대응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갖고 가느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차별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관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좀 배워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들마다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 자체라는 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죠. 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파동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종목들은 이런 파동도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은 파동이 다르다. 이거는 다르다는 건 딱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 다름입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다른 거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1억이라는 돈이 회전이 될 때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동이 무조건 빠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목이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때 시장이 순환매에 들어섰을 때 다릅니다. 어쩔 때는 뭐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1, 2년 전에 있었죠. 대형주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스몰캡, 좀 대형주까지는 아니고 탄탄한 중소기업의 좀 단단한 스몰캡 종목들이 강세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쩔 때는 개별주 강세장이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테마주 강세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아무런 강세가 없이 그냥 밋밋한 잔파동으로만 거의 파동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장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다음에는 변할 거예요. 근데 어떤 파동으로 변하냐를 맞춘다라기보다는 골고루 갖고 있으면은 그 파동에 해당하는 내 종목이 매매 대응하는데 유리해지죠. 그러면은 1억이란 돈이 계좌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순차적으로 다른 타이밍에 얼마든지 내 계좌에 이익을 주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파동을 구분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분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또 염두하는 게 가격적인 요소거든요. 아무래도 주가가 종목을 선정할 때 해당 종목의 주가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으로 구분할 때는 내가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고점 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순히 하나를 해도 돼?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해도 돼요. 하지만 계좌가 거의 모든 종목이 이렇게 고점 돌파만을 가지고 그리고 고점 돌파도 단순히 이 밑으로 왔다가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매매가 아니라 아예 신고가,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종류의 매매만을 계좌에 다 담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종목만 다 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때도 가격적으로도 이런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낮은 가격대의 종목도 분명히 같이 담겨 있으면은 어우러짐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인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높은 가격대의 종목은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냥 거의 다 낮은 가격대의 종목들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일단 괜찮습니다. 초보자나 개인 투자자분들 초반에 아직은 실력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고수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낮은 가격만 고집해서 매매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파동의 사이클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좀 계좌 자체가 단조롭게 흘러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종목의 가격적 다양성, 섹터의 다양성, 산업 분야의 다양성 다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파동과 파동들을 잘 이렇게 뭉쳤을 때 서로 시너지라는 배열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 것만 듣고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난해하고 딥한 영역이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하고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종목을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담았든 간에 아마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다른 거를 또 담았어요. 근데 걔는 또 다른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런 상황인데 뭐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고. 그래서 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뭐 여러 가지 지금 들었던 거를 고려해서 짰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종목들이.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잘못 담았구나. 이 중에 하나는 뭐 지금 가장 핫했던 그거를 미리 내가 선점을 해서 잡아놨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떨어질 주식들만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종목 선정의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선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오를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다 미리 못 맞추니까 적당히 분산해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를 종목을 미리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은 것도 그 기준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오를 종목을 분산해서 잡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제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염두에 두고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는 그 매매 대응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지,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오르는 거는 한두 개 나오게끔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이 포트폴리오 전략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도 되게 많고, 실제로 되게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들도 키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부분이 사실 난이도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들으시는 분 아니면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짜라고. 내가 한국선제 선정했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 계좌에서 1번으로 지금 한국선제를 선정했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거랑 어울림이 있는 파동으로 구분된 나머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는 예시,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뭘로 짜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또는 이거를 좀 샘플 예제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알려드려요. 못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에 치명적인 모순이 뭐냐면은 이 질문한 시점은 오늘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같잖아요. 절대로 1, 2, 3, 4번은 오늘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선제를 오늘 이거를 선택했었으면은 얘가 이제 지금 오늘이지만 얘가 이후에 미래의 이 흐름이 바뀌게 되지만 그 일정 시점이 지나서 바뀐 그 상황에서 거기서 짝꿍을 2번에 메워주는 거고, 1번, 2번이 둘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둘 다 애매할 수도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주는 3번이 같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4번까지 연결되고 1, 2, 3, 4번이 하나로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완성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완성이 아닌 게 얘네들의 비중이라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을 관리해 나가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정에서의 단면일 뿐인 거죠. 물론 이제 종목이 완성됐다는 건 이게 채워졌다는 걸 말씀하신 것 뿐이지만 네.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또 손쉽게 얘기하면은 실력의 문제거든요. 네. 실력과 경험의 문제라서 그 부분에 맞는 조합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본인의 실력에 맞는. 네,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A라는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보고서 한국선제에서 나 이렇게 매매해야지 종목 보고 매매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1번은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2번은요. 종목 보고 매매 전략을 정한다라기보다는 1번하고 짝꿍을 맺어주는 종목을 찾고 그 종목에 필요한 전략으로 바뀌거든요. 나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1번을 살리기 위해서 2번에서는 매매를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렇게 메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절대로 하나로 딱 단조롭게 흘러간다기보다는 내 계좌 상황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서 짝꿍을 메워주니까 요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 부분을 진짜 많이 강화해야지 포트폴리오 전략이 완성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1번 종목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 2번 종목이지만 얘의 그 흘러가는 매매 방향성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도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는 거고 첫 단추부터 과정까지 계속 그 전략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곧 주식을 배우는 거라고 보여요. 저는 이런 거를 올바로 선택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나갈 수 있게끔 되는 게 그게 훈련이고 주식을 배우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1번은 어떤 종목, 뭐 기술주, 2번은 원자재주, 뭐 3번은 어쩌고 막 이런 거 이제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편적으로 되게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형이죠.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고 또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되게 전략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깊이 있게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있어요. 그 클럽에 오셔서 매매를 실전에서 따라 하시면서 배우면은 그러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좌 상황 어렵거나 뭐 복잡해가지고 나는 좀 풀리면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이너스 10%든 20%든 50%든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 현재 계좌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서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부터 저희 쪽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올바로 된 포트폴리오로 이제 변모해 나가면서 건전성을 높이고 그 이후에는 수익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끔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요.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에 카페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왼쪽 위에 있어요. 이거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글 보기 눌러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대체로 글들이 다 클럽 회원분들이 쓰는 거라서 일반 회원분들께는 공유는 안 돼요. 이제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글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이 메뉴에 있는 필독공지 있죠. 전체 글 보기에서 필독공지 이 글 눌러서 이 글입니다. 쭉 확인해 주시고 아래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이거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신청 폼 쓰시고 저희 쪽에서 상담해드리면서 가입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앞서 가입하신 분들의 후기 글도 조금 공유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아래에는 추가적인 질문 답변이 댓글과 대댓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쭉 확인해 보시고 이 공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추가로 클럽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